오늘은 크리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행동. 자아의 작용이 있는 곳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작용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볼게요. 이기적인 작용이 있는 곳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랑을 말해도 사랑이 없는 거죠. 네. 끝없이 크리슈라무리티가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고 진짜 진정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은 크리슈라무리티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고는 있으시면 돼요. 네. 그럼 자기를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자기중심적 행동의 뿌리는 건절되지 않고 있다. 네, 맞죠? 수세기 동안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자기중심적 행동의 뿌리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네. 건절되지 않아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가 와도 그 다음 세가 와도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런 공부를 맞이하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산다는 게 그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그냥 태어나서 뭐 부모한테 듣고 사회적인 교육 받고 이랬을 때는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 이기적임이 그냥 발동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발동이 돼 있어요. 우리 한테는 그게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아봐서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 부분이 건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진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크리슈라무리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자기중심적 행동이 멈췄을 때에만 행복이 찾아온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렇지만 부처님도 무아라고 얘기하고 아상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일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알기는 알았어.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는 삶이 무아의 삶인가.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관찰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예. 내가 이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있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거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무아의 삶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 뒤에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자, 자기중심적 행동의 전체 과정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똑같죠? 제가 맨날 여러분 보고 눈앞을 봐서 자기한테로 돌아가서 자기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 자기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근원적인 걸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자기중심적 행동이 전체 과정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때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생각하고 있지? 어떤 감정이 나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자기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지? 어떤 에피소드를 그리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예. 그거 인식하고 그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야 되는 거야. 예. 이 과정이 없이는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예, 이것은 자기 성찰을 빼고는 이 공부는 할 수 없어요.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사는 삶도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해 나가는 걸 보면 그 정도를 해도 그만큼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런 성취 따위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성취가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왜냐하면 저절로 그런 부분들이 내려놓게 되거든요. 수용하게 되고. 우리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 중심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눈앞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나,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나, 관찰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 행동을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모든 행동에서 적용시켜서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건 다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뭘 만들고 싶다든가, 원하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범위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진짜 진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때 대단히 곤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행동을 의식하자마자 우리는 즉시로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억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정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의 깊게 관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곡시키거나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생각이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을 그냥 보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첫 번째 생각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 발화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부처님도 어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불을 붙이지 않는 것은 생각을 거기에 붙이지 않는 게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버리거나 굴절시켜버리거나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게 온통 불이 났는데 불을 계속 지피는 격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불이 일어난 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그냥 사그러들거든요. 그냥 꺼진단 말이에요. 그 꺼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꺼진다고. 그냥 지켜보는 걸로 그냥 그게 꺼져요. 근데 그게 꺼지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불이 꺼지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불쏘시개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전략이. 네.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그래서 어떤 누구도 부처님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보라면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 책 한 권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팩트 있는 걸 끄집어내라고 얘기하면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거밖에 없어요. 관찰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에 장황한 글을 몇백 페이지가 되도록 지금 적어놨어요. 이 책은 지금 글자가 진짜 작아요. 옛날 책이라서. 네. 지금 요즘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보려면 글이 너무 자라갖고 어른어른 그래요. 네. 딱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주의를 어떻게 기울일까? 지금 그냥 처음 이 공부를 접했다. 그러면 자기가 가장 주의를 잘 기울일 수도 있게끔 자기 성향을 잘 알잖아요.
그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가장 잘 기울일 수 있는 쪽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말하자면 살림을 살 때 내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은 내가 해도 즐겁다. 그쪽으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자기 마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난 그 일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그죠? 취미생활 하거나 분명히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라. 예.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언제나 해도 지치지 않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꾸준하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요. 찾아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요. 주의를 기울여봐요. 이치에 맞게 이런 말을 가지고 가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거와 내가 지금 기울이는 거와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계속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걸 주의를 기울이라 하니까 어디에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부터 먼저 주의를 기울여 봐요. 그러면 그 주의를 기울이는 힘이 커지면 다른 거를 볼 때도 그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 상태도 다른 걸 볼 때도 그렇게 잘 안 되겠지만 이걸 계속 주의를 기울여다 보면은 그 패턴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 힘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볼 때도 그게 이렇게 그 패턴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보는 게 지금 이치에 맞는가? 예. 진실에 맞는가? 크리슈 나무리티가 말하는 그 행복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걸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렇게. 예. 그럼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게 투자다. 투자를 여러분들 자꾸 멀리 가시면 안 돼요. 투자를 자꾸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투자는 여러분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에 대한 투자. 이리로 돌아오는 게 투자예요. 왜 저 스님은 자꾸 가끔씩 가다가 주식 얘기하고 투자 얘기를 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로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한테로. 예. 그러면 내가 투자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나한테 어떻게 맞게 구성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지? 그럼 나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제일 먼저 수익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에요. 그 다음 안정성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익을 얼마나 내는가?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를. 나를 통해서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그럼 나는 한 달에, 얼마짜리다. 나오잖아요. 그 연봉이 얼마라. 그 나오잖아, 그죠? 연봉이 얼마고 나는 한 달에 얼마짜리라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들어가 보면 나는 내가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극명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공부할 때 자기가 물질이라고 하면 안 받아들여. 내가 얼마짜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나를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공부할 때 우리는 이게 물질이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 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물질로 취급하잖아. 나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난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부처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고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해도 그 말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면 너무너무 아이러니해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질로 나 20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몸을 물질이라 하면 안 받아들인다니까, 희한하게. 그럼 또 바꿔서 여러분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말해 또. 이것도 아니라고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여러분을 공부를 시키려고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하면 다 아니라고 얘기해. 이래 존귀한 존재라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해. 물질이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은 공공연하게 자기가 물질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를 내가. 예. 그게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나에 대한 투자고.
응. 그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자해서 보면 재무제표잖아요. 내가 나에 대한 재무제표 뭐야? 나의 프로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 나는 어느 학교에 다녔고, 어디를 졸업했고, 무엇을 수료를 했고, 누구 엄마고, 지금 현 직장에서는 무엇이고, 이거 프로필이잖아요. 그게 재무제표예요. 근데 그 재무제표가 전체는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맹신한다고, 투자를 볼 때. 그게 아니라 다만 참고만 할 뿐이잖아. 프로필, 대충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참고는 되잖아요. 데이터로. 그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 그 프로필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겪어야 알지. 겪어야. 그죠? 응.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를 보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겪어봐야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니야. 프로필이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겠구나. 근데 프로필보다는 질이 좀 떨어진다. 프로필보다는 질이 훨씬 양호하네. 이거 가려낼 수 있잖아요. 사람 보면. 그죠? 우리 그렇잖아. 서울대 나왔다 하는데 와서 하는 행동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행동을 해. 그럼 그 사람 가성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삶의 지혜가 무궁무진해요. 그거 서울대 나온 거하고 바꿀까요? 절대로 안 바꿔요.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삶에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그럼 얼마나 이 몸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럼 앞으로, 지금은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앞으로 내가 이거 2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200만 원 벌었는 거 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1000%, 2000%, 10,000%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 대한 비전을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를 봐야지 정확하게 그 성장성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조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람이 불어야 어떻게 해요? 꽃씨가 날리고 꽃이 개화가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바람은 변화예요. 변화. 우리 지금 일어나는 이런 바람도 다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이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좋구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어떤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이 바람이 불어오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IT 바람. 혁신이라면 바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바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 삶에. 내가 새로운 걸 접했어요. 그것도 바람인 거예요. 그죠? 변화라는 것은. 내가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하다못해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것도 바람인 거예요. 또 다른 바람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 바람에서 이쪽 바람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또 토대로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한테 완전히 녹아내려서 여러분이 이걸 인식할 수 있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 수 있다면 투자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내 포트폴리오가 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위에 갖다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얹으면. 왜? 패턴은 똑같이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나를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이 회사가 안정한가 안 한가 뭘 봐야 돼요? 빛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회사가 돈을 많이 저축을 해놨는 회사인가 보는 거예요. 똑같잖아. 우리 안정성도 뭐예요? 저 사람이 집이 있는가? 지금 우선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성장할 때까지 살 수 있는 비축된 돈이 있는가? 그걸 나를 통해서 보면 되잖아요. 내가 생활을 하는데 6개월치 생활비는 내가 비축을 해놓고 살고 있는가? 그게 안정성이에요. 그게. 네. 내가 좀 몸이 아파서 한두 달 쉬어도 그냥 그 돈으로 안정하게 지금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 이런 걸 다 보면 가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한 1년 정도라도 내가 그냥 내 성장을 위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그걸 돈이 안 나와도 내가 괜찮는가? 그러면은 성장하기가 좋아요. 이게 돈이 비축이 돼 있어요. 근데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요. 성장에 돈을 투여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성장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거로 나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안정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할 때 나의 성장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수익으로 내 성장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눠보면 되잖아요. 생활비로 3분의 1, 뭐 성장해서 내가 3분의 1, 또 3분의 1은 또 내가 비축을 해놓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사람은 투자를 잘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그 방식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삶을. 네. 근데 계속 이 공부랑 투자 공부랑 내 삶이랑 따로 두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진짜 그러면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 이치에 맞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주의를 기울이고 이 공부와 매치를 시키고 내 삶에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 안정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당에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다 일하러 가야지. 종이라도 주러 가야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맞잖아,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멀리 두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네.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억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정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건 이거예요.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을 그냥 주의 깊게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게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수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말이 수용해라, 내려놔라, 받아들여라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결국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곡시키는 건 뭐예요? 뭐가 왜곡시키겠어요? 생각인데 그게 뭐야? 그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생각이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때문에 그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 왜곡된 거에서 여러분이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올라온 생각 그거를 그냥 주의 깊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이 올라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 뒤에 왜곡시킨 걸 먼저 보게 돼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벌써 왜곡시킨 것을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시킨 거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니까 또 왜곡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올라오는 거 보려면 여러분은 그 전에 여러분한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선행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 잘 주의를 기울이면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왜곡 안 시키는 거 여러분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가? 왜곡시키지 않고 그냥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제가 아래 치과를 갔는데 입을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내가 입을 안 벌려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 주인이 의사예요? 나예요? 거기 가서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죠? 입을 벌렸어요. 그런데 입을 벌린 거를 내가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죠? 관찰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나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입을 벌렸을 때 제가 만약 이게 안 다물어진다면, 입이 안 다물어진다면
입천장과 혓바닥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입천장이 안 다물어지면,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지면 우리는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냥 죽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 거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 하늘과 땅보다 거리가 더 크지 않아요? 삶의 질적으로 말하면. 그죠? 그 치과에 가서 극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사는 저 치료하라고 놔두고. 그건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가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이 이빨이 허공에 똥 떠가 있는 거야. 나가 있는 게 아니고 허공에 떠가지고 있는 거야. 이빨만 그게 이제 내가 공간을 많이 벌려줄수록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을 내가 최소한 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더 크게 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내가 편한 거잖아. 빨리 입을 다물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지 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치과 가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거기서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내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치료하고 있는 멋이 있고 그냥 이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이빨이랑 무엇이 치료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 개념을 빼버리면 그러면 뭐가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수천안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 다 빼버리세요. 나라는 개념 빼버리고 의사라는 개념 빼버리고 치료한다는 개념 빼버리면 뭐예요? 지금 그냥 이빨과 누군가가 뭔가를 그게 누군가가 뭔가 옷다면 바람이 부는 거잖아. 바람이 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빨에. 그죠? 요즘 가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간호사가. 바람이 들어갑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거 바람이 들어가서 말라주고, 그 안에서도 자연적인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수화풍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입 안에서. 그게 입 안이 우주라고 생각해봐요.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럼 저만 주의를 기울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일 때는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양치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세수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예. 그렇게 할 때도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요. 공부 소재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는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래. 계속 공부라는 걸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거 자체가 공부인데 자, 또한 그 활동을 직접 관찰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거 나오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네. 근데 지금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치과 갈 때는 치과 갈 때. 마트 가실 때는 마트 갈 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어떤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다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보살님들을 수십 년 바라보면서 매번 그게 기회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회를 항상 위험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해요. 뭘 해야 그걸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해야 될 얘기를 수백 가지를 더 해요. 저한테 와서. 네네. 그건 이렇게 해서 위험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위험해서 안 되고, 그건 포화 상태라서 안 되고, 그거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수백 가지를 갖고 와요. 나 어떤 데는 보살들에 보면, 그 안 되는 일을 수백 가지 갖고 오기 전에, 되는 일을 한 가지만 갖고 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보살님들은 그 기회를 가지고, 안 되는 거에, 안 되는 쪽으로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정하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 일은 위험하지 않고 안정됐다는 얘기를 또 수백 가지를 갖고 와요. 진짜 그리고 위험이라는 그 얘기 그 글자 안에는 기회도 들었어요. 예. 위험도 있지만 항상 위험 안에는 기회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험만 보지 기회를 못 보니까 그걸 위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회를 절대 포착을 못 해요. 네. 근데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보여요. 위험보다도.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고통 안에는 반드시 위험도 있지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고통에서 고통만 보지 기회를 안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은 고통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공부 소재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온통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만약에 이렇게 산다. 고통을 기회로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나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지켜봤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건 당연하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자가 된 만큼 기뻐해 주겠죠. 박수 쳐 주겠죠. 진짜 수고했다고. 내가 네가 어떻게 산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는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그 사람 부자 됐대. 진짜 다행이지. 그 진짜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 아까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건 진짜 자연의 이치고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부자로 이 바람을 타고 또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로또가 걸려서 부자가 됐어.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뒤에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부자야. 근데 그 비난하는 바람을 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올 때.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된 게 딱 액면 그대로 보면 똑같이 로또 되나 부자 이 사이 그렇게 열심히 고통을 겪고 기회를 잡아서 부자 된 거는 딱 보면 실질적으로 100억 있는 부자는 당연해요. 근데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 계속 부자로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바람을 타고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랬을 때 나한테 비춰봐요. 나한테 비춰봤을 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많은지 예, 비난할 사람이 많은지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기뻐해 줄 사람이 많은 것만큼 밖에 내가 부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주위에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기뻐해 줄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그만큼의 부자예요. 그렇죠? 이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네. 그 여러분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그런 것부터 먼저 마인드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고 자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누군가한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뭔가?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후회할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고 부자가 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울한 사람이 더 많대요. 네, 목표가 없어서 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은 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기 삶의 질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거에 목표가 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목표가 반드시 어떤 물질이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허무하고 우울해요. 근데 물질이 아니고 계속 질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쪽에 목표를 두게 되면 계속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할수록 재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에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내가 잘하는 거에 더 잘할 수 있게끔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서 여러분이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안정성도 생기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먹고 사는 거에 별 지장이 없게 내가 살 수 있는데도 그거는 다 두고 그냥 오로지 돈만 있어요. 목표가 돈만 있고 중간도 돈, 처음도 돈밖에 없어요. 그 돈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두 부자가 돼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대요. 자기가 원하는 부자가. 배국 부자가 됐는데 배국 부자가 돼가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너무 고약하고 너무 인색하고 또 사람들한테 무섭게 하고 그 돈 버는 가정에서는 지독하게 했겠죠. 네, 그러니까 막상 부자가 됐어. 근데 그걸 함께 하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인색해가지고. 근데 이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로 치러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골프만큼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경기가. 뭐 배구나 이런 거는 내 혼자서 그래. 뭐 바스켓, 공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프는 너무너무 치고 싶은데 진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 골프장은 너무 가고 싶고 해갖고 자기 혼자 가서 네 사람 걸 쳤대요. 자기 혼자 가서 네 사람 걸 쳤대요. 그랬을 때 골프장에서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2명, 3명만 가도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가갖고 네 사람 걸 쳤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실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기울이는 거거든요. 이치에 맞게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예. 자, 오늘 또 자기한테 또 돌아가셔서 주의를 이치에 맞게 주의를 내가 잘 기울이고 있는가. 자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남은 시간 또 여러분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